예,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정보 업데이트합니다.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금요일은 나스닥이 1%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예. 많이 올라서 밀린 건가요? 왜 밀린 건가요? 예. 경기 침체, 예. 금리 인상 멈추냐, 그러면 나온 다음에는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얘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좀 지표들이 조금 그런 리스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나와서 네. 주가가 조정을 2, 3일 연속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우나 S&P 500은 조금 덜 빠졌고요. 그다음에 경기 민감한 주식들은 나스닥이나 반도체 주식은 좀 많이 빠졌네요.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운그레이드 리포트가 계속 나와서 네. 의견 하향이 좀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지표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6월 S&P 글로벌 미국이죠. 미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46.3으로 예상에 49였는데 많이 빠졌고요. 서비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견고한 편이었죠.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고 이전보다 조금 하락했으니까. 네. 반면에 또 유럽 쪽은 예상대로 많이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하강이네, 하강 맞네 이런 식의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상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골디락스 얘기도 좀 하고 그랬지만 네네. 뭐 그렇게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또 시장이 인식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 정도 지표 가지고 골디락스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경기 지표상으로 봤을 때 하강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끔 했다, 리마인드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10년물, 2년물 금리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이제 확대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다시 한번 확대돼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그렇죠. 시그널이죠. 예. 예. 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옐런 그 재무장관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인플레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금리 인상도 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소비가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 일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은 식으로 얘기를 했고, 반면 하지만은 또 은행 쪽 위크 포인트가 은행인데 은행 쪽은 어쩔 수 없이 살아남지도 못하니까 모든 업체가. 그래서 은행 간의 M&A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어로 어저스트인데 적응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했네요. 네. 경기 침체와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고요. 이제 좀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사실 많이 지나가서 네, 거의 그렇죠. 뭐 이슈 공백 상태인데요. 기대할 만한 건 이제 2분기 실적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원래 이제 분기 끝나고 그 다음 달 초순에 네. 실적을 발표하니까 다음 주쯤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예. 과연 얼마쯤 나오게 될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분위기도 그렇고 네.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정확히 보통 하면 금요일쯤 되는데 네. 첫 번째 금요일이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매출이 얼마, 잠정, 영업이익이 얼마 이렇게 숫자 2개만 발표합니다. 더 이상의 뭐 설명은 없고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죠. 반도체가 어떻고. 근데 일단은 6월에 들어와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가 최근에 한 3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걸 정리해 봤는데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원래 1분기 때 6,400억 흑자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는 반도체 4조 중반대에 엄청난 적자를 내포하고 있었던 숫자가 6,400억이었는데 지금까지 6월 중순 이전까지의 컨센서스는 2분기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흑자 나더라도 한 2천억, 적게 나면은 BEP 이런 식으로 했고, 그거는 반도체가 약간 줄더라도 손실이 다른 분야가 조금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한 1분기 6,400보다 내려가는 걸 봤는데 6월 중순에 두 번 나온 거 숫자가 달라요. 하나는 200억. 별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지금 6월 20일 날은 8,200억 적자. 6,400억 흑자에서 적자 폭이 좀 센 거잖아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반도체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조 5천억 적자니까 전분기에 개선이 안 되는 건데 내부를 따져보니까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분야,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비메모리 분야에서 영업 적자가 1분기에 있었는데 2분기에도 적자라는 얘기예요. 비메모리가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한 BEP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번 분기에. 근데 비메모리가 파운더리 이런 거 잘 안 돼서 이거에서 한 3천억 적자가 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스마트폰도 컨센서스는 한 2조 7천억, 8천억 정도가 컨센서스연데 이분은 이제 2조 4천억. 그러니까 양쪽에서 빠지는 게 얼마입니까? 비메모리와 스마트폰에서 8천억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BEP라 그러면은 8천억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8천억. 반도체 D램에서도 보수로는 8,200억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6월 20일 이 숫자가 나오고 나서도 별로 그렇게 주가는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23일 날 금요일이죠. KB증권에서 나온 부보가 바뀝니다. 9천억인데 이거는 플러스예요. 예. 그러니까 2분기보다 1분기보다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뚜렷하게 반도체가 1조 이상 적자가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원인은 다 비슷해요. 원인은 비슷하게 D램 쪽에서 출하가 잘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이런 쪽에서의 변수도 있어서 진짜 거의 1조에 가까운 흑자로 턴 어라운드가 바로 일어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나 가전 쪽에서 BNK나 다른 증권사처럼 다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그래도 KB증권 리포트에 반도체를 준용한다면은 1분기 6천억 실적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 그 측면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FN 가이드에서 컨센을 보면 지금 2분기는 2천억 흑자 정도로 나오거든요. 다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최근 자료를 또 이렇게 업데이트 해준 건데, 그죠? 네. 지난 1분기에 6천억 흑자도 쇼크했었잖아요, 그죠? 엄청 근데 섰고요. 전체적으로는 네.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 참 이 잡기가 어려운, 그죠? 네, 맞습니다. 어려운 그래서 이게 사실 예를 들면 뭐 3조 원 흑자 난다 이럴 때는 그죠? 이게 뭐 3천억 정도 변동성이 예, 뭐 큰 게 2조 아니죠. 7천은 나도 그런 거고 그죠? 뭐 3조 흑자 날 것 같은데 3조 3천억 흑자 나고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이익단이 확 줄어든 데다가 이게 사실 까딱 잘못하면 사실 또 네. 적자로 갈 수 있는 구간이어서요. 맞습니다. 좀 어렵네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미국은 이제 AI 관련주 빅테크들이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고점 논란이 있고 조금 조정인데 그런 가운데도 한국의 메모리, 그 다음에 HBM 이런 쪽에 대한 기대는 여전한가 보죠. 반도체 투자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그 HBM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수치적으로. 그 깔끔하게 삼성증권에서 정리를 한 게 마침 있더라고요. 애널리스트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주가를 정확히 맞히는 것도 있고 어려운 걸 해석해 주는 것도 있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리를 잘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정리를 참 잘했어요. 네. 보실까요? 우리가 서버, 일반 서버, D램의 매출의 D램 매출의 한 40%가 가장 큰 게 서버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서버는 보통 일반 서버는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6,700불, 900만 원인데 여기 보실 거는 900만 원을 이루는 요소가 CPU, 반도체 메모리, 이게 골고루 버짓이 분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특별히 더 성능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개념이 없고 이미 서버는 시장이 성숙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시면 D램이나 SSD 합하면은 그 전체 그 서버 가격의 한 30%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뭐 CPU보다 특별히 많이 낮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평온했는데 이젠 AI 서버가 되면서 누가 들어오죠? GPU가 들어옵니다. 엔비디아 GPU가 들어오면서 이 6,700불, 870만 원짜리가 37배가 커져서 25만 불, 3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2만 5천 불 아니에요? 25만 불? 25만 불. 25만 불? 네, 25만 불. 아까 6,700불이니까 네. 3배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37배가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예. AI 서버는 일반 서버 37배라. 네. 근데 그거의 대부분이 80%가 GPU가 다 가지고 20만 불. 그러니까 메모리가 늘긴 했는데 여기 HBM 얼마죠? 네. 6,100불. 잘못 빨래요. 6천. 예, 우리가 하는 HBM이 6,100불이고 D램 일반 DDR5 이런 것이 16,000불. 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거지. 단가는 HBM이 5배여서 더 비쌉니다. HBM 8개 들어간 거니까 한 개로 네. 따지면 80불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D램하고 HBM하고 합해서 22,000불이고 SSD 합하면은 이 가격이 얼마야? 22,000불이니까 전체 서버에서 차지하는 이 메모리의 비중이 10% 초반밖에 안 돼요. 아까 앞전에 뭐라 그랬나요? 예, 32%였는데 그렇죠. 예. 비중이 내려갔죠. 지금 뭐죠? AI 서버는 GPU가 대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독점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그 부품이 제대로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는 없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 우리가 좀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뭐냐? AI 서버가 GPU가 중요한데 엔비디아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를 권했느냐? 같은 AI 서버면은 엔비디아보다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최근에 나온 AMD 메모리는 HBM이 640GB, 하나가 80기가거든요. 8개이기 때문에 한 개당은 80기가인데
2.4배 큰 192GB거든요. 메모리가 2.4배 더 큰 걸 채택하는 게 AMD의 AI 서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AI 서버가 앞으로 많이 더 판매가 되겠습니다만 엔비디아보다는 AMD를 우리가 응원하는 것이 네.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그 제목은 AMD를 응원합시다. 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전략이야 볼 때 뭐 엔비디아 칩이 잘 팔리고 거기 납품하는 하이닉스나 이게 잘 가는 구조 아닐까요? 근데 산업 전체로 보면 그죠? 네.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GPU나 이런 것보다 메모리 비중이 높으니까 엔비디아의 독주가 좀 막아주는 것이 전체 시장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좋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반도체 얘기, 삼성전자 실적 얘기했고요.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일정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네, 앞전에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네.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예.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반도체적으로는 28일 날 우리나라 시간은 29일 목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3, 4, 5월 달이니까요. 그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 6월, 7월, 8월의 이 새로운 분기의 가이던스가 매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목요일 날 정확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적으로는 미국의 23개의 은행에 대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이날 같이 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29일 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8일 저녁에 있을 또는 29일 날 새벽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30일 날, 30일 금요일이죠. 우리가 많이 보는 PC 물가 지수가 중요합니다. 컨센서스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코어 넘버가 혹시라도 내려갈까 그거를 좀 바라볼 수 있겠고 한국의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환율이 지금 다시 또 1,300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6월에 수출 넘버가 좀 많이 성장률이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지난달에 마이너스 15%였는데 수출이 이번 달에는 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음 주에 아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임팩트가 이번 주에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그래도 이제 전보다 좋아졌거든요. 네, 기대가 조금 있죠. 네, 네.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주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